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일지 제레미년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투자가 그렇게 만만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쯤 처음 신입사원일 때 열심히 보던 리포트가 멜린치에서 나오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영문 리포트였습니다. 당시 주간인지 월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멜린치 아시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였었고요. 그 리포트 정말 좋았던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점에서 고퀄리티의 자료를 그것도 무료로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다 프린트를 해서 일일이 줄을 쳐가면서 봤는데 출퇴근하던 버스에서도 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리만 사태가 터지고 부서가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서비스 페이지가 사라져서 아쉽긴 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번역본이 간간히 나올 때면 한국 데스크의 대리 과장급 인원들이 했던 것 같은데 엄청 고마웠기도 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주말 하루를 할애해서 그 영문판을 이렇게 읽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판은 원판이 나온 지 1, 2주 정도 뒤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증권사 다니면서도 그렇고 주식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모의 투자 대학생 때는 모의 투자 대회 그리고 증권사 직원일 때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도 했던 기억도 있고 주식으로 좀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증권사 전 증권사 리포트를 종이로 구독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늘 출근하면은 이런 책만큼 엄청 두꺼운 것들이 그 객장 입구에 신문과 함께 놓여 있었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치 같은 것들, 그리고 원자재와 농산물 동향 같은 것들입니다. 그 멜린치 그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흔히 개인들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아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니 원자재 및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라는 논리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이라는 것도 있고 농부들이 이번에 생산을 얼마나 늘릴지를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옥수수를 키웠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지의 영역입니다. 올해 엘니뇨가 올지 홍수가 날지 가뭄이 들지 라니냐가 날지 20년 전에도 예측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후 이상 현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기상인데 현재는 전혀 다른 챕터로 넘어가서 과거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데 공급은 개인들이 전혀 파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증거사 애널리스트들도 맞히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위성을 빌려 파악하기도 하죠. 물론 전 세계 맛을 모두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수요를 보고 개인들이 달려들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사도 빚어지게 됩니다. 어떤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가장 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투기 세력입니다. 가격의 70%는 투기 세력들이 가지고 논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 또한 멜린치 리포트에서 배웠죠. 지금은 그 정도가 굉장히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래 미국의 목재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목재 사용량이 반토막이 나서인가? 미국 내 집값은 서브프라임 사태 수준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호황인데 말입니다. 물론 목재 가격의 수요가 정점을 지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그래도 반토막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따라 샀다가 계좌가 탈탈 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격이 훅 올랐다가 훅 빠지고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투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투자자들의 머리 위에 있는 이들입니다. 사실은 리포트들을 쭉 봐보면 어떤 원자재 애널리스트 목재 가격이 확 몇 배씩 올랐다가 다시 훅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를 예상한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도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100 몇십 불이 된다 얘기도 있고 다시 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제 기억으로 봐도 업계 15년 있으면서 원자재 애널리스트들은 생명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업 15년 중에서 마지막 4년을 같이 일했던 선물 옵션 같은 파생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공격적이기도 하죠. 생각이 틀렸다고 싶으면 바로 대규모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확 사기도 하고요. 정말 1분 1초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빠른 트레이딩을 합니다.
본업이 이쪽이 아닌 개인들이 이들의 빠른 동물적 감각과 데이터베이스, 경험치를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저도 그 개인들에게 제 재산을 맡기고 싶을 정도죠.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하나를 공유할 텐데 그 영상에서 한 원자재 트레이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투기 세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어떠한 자금이 움직이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 투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내고 먹고 나면 다른 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모든 자산이라는 게 이제 유동성 따먹기 전쟁입니다. 비트코인 유동성을 흡수하면 다른 자산도 영향을 받는 것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말도 이제 진부하고 새삼스럽지만 이렇듯 원자재 가격을 쉽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원자재와 농산물은 글로벌 경기 및 환율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연준의 입에 촉각을 건져서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감도도 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이 글로벌 경기와 자산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그 헤게모니를 연준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 마스터했을까요?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연준. 특히 환율 자체로도 정치, 경제, 외교 같은 큰 영역이 큰 힘을 발휘하고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율도 원자재에 굉장히 많이 미치죠. 특히 달러의 방향성이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칼럼니스트가 되어버린 월가의 전설이라고 했던, 사실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유명해진 짐 로저스가 만년 사기꾼 소리를 듣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재 원자재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1년 이후로 최대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10년 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동안 10년 동안 가격을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죠. 짐 로저스는 늘 불마켓을 외치는 분이시기도 하죠.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그는 글로벌 농산물 지수인 로저스 지수를 만들 정도로 40년 이상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지만 그 예상대로 투자를 했다면 최근 10년 동안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투자 자산들,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이 너무 심했는데 원자재 가격은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하나님 부처님 소리만 짐 로저스는 해왔습니다. 심지어 유가는 2008년 140불을 갔다가 현재 70불까지 70불 선까지 떨어진 상태죠.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 40불 선까지도 떨어졌었죠. 유가 같은 경우는 10년간 최근 10년간 평균 5, 60불대에서 움직였다고 해도 수익률 자체는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을 펼치면 어디 증권사 센터장이나 어떤 PB가 나와서 원자재는 어떤 것이 유망하니 이거 사세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합니다. 10%를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면 제가 잘 맞춰줘가 되고 손실이 나면 비중이 작으니 더 버티거나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보니 제시 리버모어나 앙드레 코스툴라니 한 얘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공유를 할 건데요. 아래 영상을 보면 옥수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옥수수가 얼마나 대단한 농산물인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이 옥수수 가격을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시카고 상품 선물 시장 CBOT에서 가격이 결정되는지 메커니즘을 아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투자를 요즘 너무 쉽게 보는 세태에 내 투자가 객기의 영역이 아닌지 겸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